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통증 예방과 자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저한테 영향을 줬던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아주 전적으로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집이 이 근처로 이사 오면서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개포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는데, 정말 개포교회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말씀이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이 좋은 교회에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포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데 아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피부 미인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EM으로 그러니까 세안할 때 이제 첨가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EM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대부분의 아시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서 여쭤보니까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알기는 해도 또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가 뭔지. 그래서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EM에 대해서 잘 정리만 하고 가셔도 나머지 인생이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럴 정도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좀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예. TV에서 어떤 강사가 EM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자기를 초청하는데 비행기 값하고 전부 해갖고 자기를 초청했다는 얘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 값도 필요 없고, 예? 아주 오늘 EM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만 되신다면은 정말 오늘 수지 맞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M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 해갖고 그냥 미생물, 그러니까 유용한 미생물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80가지의 유용한 미생물을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EM이라는 것은 누가 개발하게 됐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의 오키나와 대학의 이제 농대 교수가, 닥터 히가라고 하는 농대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봐도 굉장히 인상이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데, 인상이 좋은 만큼 이제 저분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EM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발명한 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0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욕심을 부린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를 특허를 갖다가 독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고 돈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 특허를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특히 어려운 나라, 이 EM이 북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주 EM 공장을 북한에다가 세워주고서 이거 먹고 이걸로 해서 자급자족 하라고 많이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EM이었습니다. 그래서 EM의 그 용도가 보통 다양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선 EM에 이제 미생물이 포함된 원액입니다. 원액하고 또 활성수가 있는데, 닥터 히가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지금 미생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미생물들이 많고, 그게 한 2,000가지 정도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80가지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EM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에버 미러클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인터넷 보면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닥터 히가라고 이 발명자는 다른 데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급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에버 미러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거 좋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많이 보급해라 해갖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급하는 이제 회사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EM의 이제 어떤 발효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앞에다 놓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실습을 해야 될 정도로 하는데, 실제로 배우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발효하고 부패하고 구별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발효는,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 향이 좋고, 우리가 아주 향도 좋고 냄새도 좋고, 부패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썩은 데가 납니다. 예. 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 속에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로 유익한 균하고, 그러니까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안에서 우리가 먹은 것을 갖다가 발효를 하면은, 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변 자체가 굉장히 냄새도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런데 부패한 균이 예를 들어서 육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날에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러고서 화장실 가고 하면 그 다음날 이게 부패돼 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 이게 바로 이제 부패. 그러니까 발효하고 부패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뭘 사용하냐면 이제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쌀뜨물을. 이게 쌀뜨물은, 지금, 글쎄요, 쌀뜨물을 우리가 보통 설거지통 하수에 버린다면은 그것이 내려가면은 그게 오염원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닥터 히가라고 하는 분이 쌀뜨물을 이용해갖고 그 오염원 자체를 좋은 걸로 바꿔놓는다 해가지고 쌀뜨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설탕, 천일염 해서 보통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일주일입니다. 이제 발효는 지금 발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몸의 온도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발효의 가장 적당한 온도. 자, 그럼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발효가. 네, 36.5도에서 가장 잘 되고 조금 더 잘 되는 거는 40도입니다. 더 이렇게 빨리 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보는데, 여름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름에 EM 발효를 해놓으면은 보통 일주일이면은 발효가 잘 되고, 빠르면은 일주일 전에도 발효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겨울 되면은 이제 온도가 떨어져갖고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숙제를 내면은 발효가 안 된, 한 달이 돼도 발효가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안 맞으니까
그 발효가. 자, 그거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아토피, 비염, 그 다음에 그 면역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우리 장 속에 유익한 균하고 그 나쁜 균하고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그 설명할 때 발효하고 부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배가 차가우면, 자, 배가 차갑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쌀뜨물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효를 이제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온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이 숙제해온 건데, 뭐를 했습니까? 요거를 예. 그렇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온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 그래서 이제 EM 발효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발효할 때 이제 페트병으로 그렇게 발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트병으로 발효를 해놓으면 잘못하면은 페트병이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은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 발효하다가 폭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가스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폭발하지 않겠는가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구나 해가지고 서울 우유통 있지 않습니까? 좀 큰 거, 예, 서울 우유통. 예, 그 서울 우유통으로 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울 우유가 아니어도 매일 우유도 괜찮습니다. 매일 우유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 우유통 큰 걸로 발효시키고부터는 폭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폭발해가지고 천장까지 막 터지고 해갖고 난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은 또 실습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발효를 어떻게 해? 내 나이가 많아서 못해, 뭐 하고서 뭐 나는 그런 지식이 없어 못해, 이제 이러면은 지금 웬만한 그 구청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하면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송파구청, 그 다음에 광진구청, 그 다음에 몇 군데에서 무료로 나눠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만 가지고 와라. 통만 가지고 오면은 무료로 나눠주는데, 무료로 나눠주는 거는 이제 발효된 거를 무료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거를 1.8리터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많아갖고 무료로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닥터 히가라고 하는 그 교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보급되는 건데, 이 저렴한 거에 비하면은 이 용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도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스프레이병에다 이렇게 담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스레인지 주변이 항상 기름을 튀기기 때문에 아주 세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M으로 닦으면은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면대 닦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동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운동화 냄새 나는데, 요즘에 이제 뭐 광고 많이 하는 페브리치 하는 뭐 광고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페브리치하고 EM하고 운동화에다 넣고서
전혀 빠지지 않고, 이 페브리즈는 이제 케미컬이지 않습니까? 화학적인 거. 이거는 완전히 그 내추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냄새도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생물이 운동화 안에서 그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EM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냄새를 특히 운동화뿐만 아니고 신발장 전체에다가 뿌려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원액을 뿌려도 되지만 원액보다도 희석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100배.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1.8리터 얻어오면 거기다가 100배를 희석해갖고 확 뿌리는 거니까 엄청난 용도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옷장에도 냄새를 제거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배수구,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배수구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락스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락스를 쓰면은 냄새도 독할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EM을 사용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또 지워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또는 목욕 통이 베스탑이라고 막혔을 때는 우리가 뻥 뚫어 해갖고 펑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몸에도 안 좋지만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EM을 갖다 거기다 부으면은 그냥 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고, 또 우리 건강적으로 좋고, 또 굉장히 가격이 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을 가지고 이제 항산화력을 비교를 한다. 항산화력이라면 우리가 산화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할 때는 보면은 이제 못을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을 그냥 놓으면은 이렇게 녹이 쓸었는데, 녹이 쓸지 않는, 그러니까 EM을 똑같은 데도 EM을 좀 첨가해서 놓으면은 녹이 전혀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지 않으니까, 그러면 녹 쓴 데는 어떠냐? 녹 쓴 데다 EM 뿌려갖고 닦으면은 녹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력 때문에 꼭 EM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EM은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해갖고,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이미 정리된 거를 그대로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안할 때 EM을 조금만 첨부해도 됩니다. 많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종이컵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첨부해도 그 안에 쌀뜨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세척 효과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아토피,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질문이 많이 오는 것 중에 닭살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 없느냐, 닭살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EM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도 방송됐는데, 무좀. 그냥 무좀은 상당히 빨리 없어지는데, 가장 이제 독하다고 하는 이제 발톱 무좀 예를 해갖고, 그렇게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인데, EM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제 치과 쪽에, 치과 질환이 볼 수 있어요. 자, 치과 중에서 이제 치통이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치주염이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EM을 그냥 먹기는 그렇고, 닥터 희가 책에 보면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어갖고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먹진 않아도 입에다 각을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닥터 희가 책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치주염이라든지 치통 같은 거였는데, 요것도 이제 알카리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갖고 하지 말고 약간만 넣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희석 비율은 뭐 한 20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해도 그 치통이라든지 그 치주염이라든지 제가 제일 밑에다가 그걸 제가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가탄, 뭐 틀으면 이가탄, 뭐 인사돌 뭐 해갖고 광고 많이 하는데 제가 제약회사에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가탄하고 인사돌을 광고를 많이 하냐니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지금 잇몸 질환 앓는 사람이 8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요 시장 규모가 몇백억이래, 몇백억. 그래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보고 또 제가 또 직접 해본 결과로는 그 EM으로 하면은 인사돌 이 같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만 비밀로 왜냐하면은 다른 데 나가면은 영업 방해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척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살균 효과도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효한 균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80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래 농사를 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용하게 하다 보니까 과일 또 야채를 세척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 뭐 직접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세척도 상당히 잘 되고 저는 그 실험실에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의약품도 개발하고 또 화장품도 개발하고 화장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이제 오일리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 이런 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세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세척하는 게 뭐 별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세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EM을 쓰면은 그냥 잠깐만 담궈두면은 그 오일리한 것이 싹 없어져.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유용하게 잘 쓰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세척할 때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방세제 세척도 되고 다 되니까 퐁퐁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고 살균 효과도 있고. 원래 이제 제가 이 EM을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 아까 온누리교회에서 하기 훨씬 한 10년 전부터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8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EM이. 근데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반성을 하든지 뭐 하여간 뭐 무식하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간 뭐 할 정도로 8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8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먼저 들어왔냐면 제주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냐면은 일본에서 개발돼 갖고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일 많이 EM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유기농으로 감귤 재배하는 데는 EM을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하천이 뭐 굉장히 좀 오염됐다 한 것도 다 EM으로 해갖고 제주도에는 82년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급이 된 것이 한 10년, 한 15년 이제 그 정도부터 보급이 됐는데 제가 한 15년 정도에 접하게 된 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갖고 이게 발효가 잘 안 돼요. 왜 발효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말하면
나트륨에 소금기가 많아서, 소금기가 많아갖고,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모자랄 때는, 뭐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막 기술을 도입해갖고 해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은 음식 성상이 틀리다고. 성질이 틀리니까, 음식 성상. 독일, 뭐 이것도, 특히 우리나라는 뭐 김치 국물도 많고, 그 다음에 짠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효가 안 돼. 이제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실제로 EM을 가지고 이제 발효하기 좋아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갖고, 저도 한 15년 전에 처음 대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EM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잠깐 담아놓으면 굉장히 부패해서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EM 스프레이 해갖고 몇 번 뿌려놓으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면 초파리가 안 껴요. 아마 그런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초파리가 안 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퇴비화 하려고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놓고 거기다가 흙을 덮든지 아니면은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밥을 덮고 EM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갖고 이렇게 한번 차곡차곡 해갖고 한 달 정도 비닐에다가 쌓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뭐 텃밭이나 이런 데다 뿌리면은 바로 그것이 퇴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한 거예요. 저는 15년 전부터 이걸 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서, 야, 진짜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전 세계 120개국, 특히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 쪽에 많이 보급시켰어요. 다 무료로. 그래서 이런 하는데,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도 잘 배워가지고 우리도 쓰고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또 뭐가 되느냐? 유용한 미생물 80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오염된 하천. 우리가 하수처리나 뭐 폐수처리나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하천을 살린다는 것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한두 푼 들어갖고 하천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EM 갖고 지금 이제 적용한 것이 바로 양재천하고 중량천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그거는 이제 장치를 해놔가지고 계속 하천에다가 EM을 떨어뜨려 드는 거예요. 방울로. 똑똑똑똑.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작용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양재천. 혹시 양재천에 이렇게 걷는데 한번 가보신 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뭐 잉어, 큰 물고기들이 막 푹푹 뛰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 이것이 바로 뭐 EM으로 살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천이 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만 뿌려. 그래서 하천이 깊을 경우에는 EM을 가지고 이제 흙공이라고 해서, 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던져주는. 자, 그래서 EM 흙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흙으로 EM을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천 바닥에 있다가 거기서 정화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다른 용도가 또 뭐 있냐? 농업에 적용. 다른 적용이 아니고 원래 이 개발자가 농업을 하려고 개발한 겁니다. 농업을. 그래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농사를 짓고 또 당도가 높고 크기가 크고 유기농 재배를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원래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거, 심지어는 막 그걸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병에 보면은 마셨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그 문구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거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렇지만 뭐 농사짓다가 먹어봐도 안 죽더라. 뭐 이제 이런 그리고 건강에도 좋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농업에 그 적용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농업에 실제로 써보니까 유기농 이제 요즘에 이제 그 TV에 보면 이제 귀농이다, 뭐 귀촌이다 해갖고 그 TV에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유기농 하시고 뭐 하는 분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EM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는 안 해도, 뭘 쓴다고는 안 해도, 가만 보면 전부, 뭐라 볼까, 우리 말하면 뭐 히든카드라고, 히든카드. 그 다음에 비장의 무기, 뭐 이게 다 EM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정도로. 네, 그래서 꼭 배워두고 꼭 알으셔야 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축산은 어떤가? 예, 축산도 마찬가지로 그 축산에 적용 이건 돼지인데, 그러니까 예, 아주 귀여운 돼지네요. 예. 자, 그러면 축산 양돈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냄새 없애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가면 다 발효를 시키니까. 그래서 냄새를 없앤다. 처음에 축사의 악취를 없애고, 그 다음에 파리, 모기, 바퀴벌레, 해충을 없애고, 그 다음에 축분을 발효시켜갖고 거름으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먹이기도 하고 사료에 희석까지 시킨다. 이제 요렇게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게 조류독감이 한참 돌 때 어떻게 하느냐. 한 500배를 희석시켜갖고 그 양계장 주변에 뿌려라.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요즘에 이제 수산업이다. 양어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양어장에는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양어장에 이제 가장 큰 문제, 또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제가 가서, 뭐 식사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걱정하느냐니까, 보통 양어장에서 이렇게 키운 거 주면은 안 드신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지금 뭐 양어장에 키우는 거는 대부분의 우리 항생제, 뭐 이상한 거, 이거 안 주고는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 없이도 잘 키울 수가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양어장에 키울 때는 한 1000배 정도 희석시키고, 이걸 썼을 때는 폐사율도 많이 줄어든다. 이제 요런 의미로서 이제 양어장에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모기,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난번 보니까 TV에서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퀴벌레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는 뭐 보통 가정집에는 별로 없는데, 이런 이제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바퀴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가 흥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시스콘가 뭐 해가지고, 예. 그게 뭐 바퀴벌레는 우리가 잡아준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회사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EM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EM 자체로도. 근데 더 효과가 있으려면은 플러스 한 10% 이제 계피를 집어넣으면 된다. 아시죠? 계피. 예. 근데 계피를 집어넣으면, 계피를 하면 된다는데, EM 자체도 용액이고, 그럼 계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계피는, 이제 알코올을 집어넣으면은, 알코올에다가 계피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녹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 액을 한 10% 정도 EM에다 섞으면은 아주 훌륭한 해충 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뿌리면은 모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바퀴벌레는 아주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파리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에다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다 뿌리면은
초파리도 잘 퇴치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써오는 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통 뭐 음식점이나 특히 이제 뭐 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막 그 초파리가 많아갖고 아주 그 가게에서는 보통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M 그 만들어가지고 뿌려갖고 사장님한테 칭찬받았다고, 네, 그렇게 갖고 그 이메일로 그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예, 잔잔하게 그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퇴치할 때는 EM에다가 한 10% 계피 뿌리고, 바퀴벌레를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이제 그 은행잎, 예, 은행잎을 말린 걸 하는데, 이것도 필요할 때 보면,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은행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 보면 뭐 일원동 보면 은행잎이 굉장히 많아갖고, 야, 진짜 좋다 했는데 막상 바퀴벌레가 있어갖고 쓰려고 보면 또 아이고 그거 다 주워올 걸 그랬지.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필요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약국에 가면은 그 붕산 있지 않습니까? 붕산. 8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붕산에다가 그 식빵에다가 이렇게 붕산 이렇게 해갖고 놓으면은 그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에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 집에 그 애완견이나 뭐 이런 것이 잘못 먹으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붕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그 EM으로 그렇게 뿌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에 그 피부 미인이 되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E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그 정리를 하셔갖고, 그 세안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이컵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렇게 붓고서 하면은 세안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감으실 때도 그렇게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대로 통증 예방과 이제 자연 치료, 뭐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병원에 가려면 그 아프지 않은 뭐 통증,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내가 어디 아픈 거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은 없고, 진짜 아파갖고 정 견디기 힘들면은 이제 병원에 가는데, 참 진짜 하나님께서 통증도 이렇게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예, 발에서 못이 찔렸는데, 그 다음에 그림이 못이 찔린 그림인데, 발에 못이 찔렸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파상풍이나 썩어가지고 우리가 다리를 자를 때까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느끼게끔 아주 뭐 그 느끼는 어떤 전달 메커니즘이 그 뭐 칼슘, 나트륨 뭐 이런 것이 뭐 전달해가지고 전해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수를 통해서 대뇌에서 느끼고, 또 모든 또 통증을 또 다 느끼게 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서 거르게 또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조치를 취해야 할 것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야, 진짜 이것도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또 너무 또 기관이 잘못되면 너무 또 많이 별일도 없는데 막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만 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고, 정말 아프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제가 이제 그 통증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할까 했는데, 어제 그 카톡으로 뭐 정보 많이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정보가 딱 왔더라고요.
그 60세 이상 노인들의 87.7%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87.7% 8명 중에 7명이라고 나왔더라. 자, 8명 중에 7명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그 통증이 심한 제일 많이 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허리 통증일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뭐 운동도 한다고 하다가 이제 겨울에 테니스 친다고 그냥 갔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뭐 앉아있기는커녕 그냥 누워만 있고 엎드려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정말 그 허리가 아프면은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무슨 짐을 옮긴다든지 뭘 할 때 이제 갑작스레 하면은 우리 몸의 구조상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데 특히 또 이렇게 나쁜 자세가 아주 둘이 다정이 있긴 했는데 자는 모양이 아주 자세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모양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사실은 또 뭐 저도 젊었을 때 이러고 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반성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척추에서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와서 우리 옆에 있는 척추 신경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서 뭐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병원에 가면은 이제 손쉽게 뭐 신경주사라고 해갖고 이제 손쉽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전에는 뭐 이제 갔다 하면은 수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정말 10% 이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가? 예? 지금 우리에게 척추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척추를 중심으로 같이 연결된 그 신경이 모든 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척추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가 튼튼하지 않고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바로 허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까 얘기대로 수술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신경을 모든 것이 다 정확히 알고서 수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은 뭐 반신불수 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가능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제 자연 치료를 가지고 자연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대로 허리를 다쳐갖고 뭐 앉아있기도 힘들고 뭐 그냥 누워있기도 힘들고 엎드려 있고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자, 우선 걷는 거다, 걷는 거.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걸어라. 네, 걸어라. 예, 그래서 걷는 부분에 대해서 걸으면서 이게 허리 척추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엄청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제 교정이 된다고 그래요.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아주 평지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라. 그래갖고 이제 허리 근육을 이제 강화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코어 근육인데 뼈하고 붙어 있는 근육이 강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걷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걷는 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책이 너무 제목이 좋아갖고 읽어보니까 책 내용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목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이렇게 따가지고 진짜 제목만 알으면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좀 어르신들은 잘 알잖아요. 두 다리가 의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걷는 것이 좋냐, 뛰는 것이 좋냐, 아니면 등산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살까지는 뛰는 게 아무 상관이 없고 뛰는 게 너무 좋아요. 30살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성산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산소. 그러니까 뛰면은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몇 배로 더 많이 생겨요. 뛰면은. 그렇기 때문에 30살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활성산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고, 특히 50이 넘고, 이런 분들, 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50이 넘고 60이 됐는데, 뛴다든지, 아니면은 또 등산도, 우리가 뒷동산이나 가벼운 데 등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갑작스레 히말라야를 등반하겠다고. 예. 그렇게 하면은 무리도 되지만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등산할 때. 그래서 한번 주변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얼굴이 노화됐다고 할까. 그게 바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노화 현상이 이제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원래부터 20대부터 쭉 훈련이 돼가지고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등산한다고 해갖고 나중에 많이 하신 분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생겨갖고, 이것이 활성산소가 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성인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문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정말 산이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을 어느 정도면 제가 걸어 올라갈 때 답답하다고 같이 못 가겠다고 뛰어서 보니까 벌써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있더라고요. 예? 뛰어다녀요, 산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등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활성산소 부분이 고려해야 되고, 활성산소를 없애면서 등산을 하려면은 바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기하고 뛰기가 뭐가 좋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뛰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걷는 것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걷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나중에 조금 더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 아까 말씀대로 허리에 척추에 붙어 있는 이제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뼈에 영향을 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허리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허리 강화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근육이 필요하다. 이제 근육이 얼마큼 필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젊었을 때는 이제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갖고 지금은 헬스나 이렇게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육체미도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아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근육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육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라져 가는 것이 바로 근육이 손상이 되기 때문인데, 바로 허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아픈 것도 허리에 있는 근육이 그냥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허리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약해지는 이제 그래서 많이 걷기도 하지만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조금씩은 해줘야 된다. 네,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뭐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저체온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36.5도로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6.5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재보면 36도가, 요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36.5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36.5도에서 37.5 몇 도, 1도 정도면은 지금 메르스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온도가 36.5도가 아니고 36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6도인 사람은 37도만 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건데, 체온이 많이 올라간 건데, 이 사람은 조금 그런가 보다 해갖고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떠냐? 암 환자는 36도가 안 돼요. 대개 암 환자들은 35점 몇 도. 암이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가 35도예요. 자, 35도면은 우리 몸이 뭐가 되냐면 암 월드가 되는 거예요. 암 월드. 말이 되는 암 월드. 바로 캔서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저온인 거예요. 우리 저체온일 때. 그래서 바로 우리가 36.5도를 유지해야 되고, 가능하면 36.5도보다 조금 더 높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온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체온을 다 재보면은 체온이 전부 낮아요. 그래서 저체온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다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체온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든다. 이제 근육은 20살 때부터 최고에 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매년 줄어들고, 이 근육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고 달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헬스나 이런 데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참 이게 이제 타이거 우즈를 제가 무단 도용을 한 건데요. 그냥 쓴 건데, 제가 가서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걷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골프 스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골프를 하느냐고, 허리 아픈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골프 스윙을 가볍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배우게 된 계기가 됐는데 가볍게 하니까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현실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뭐 미국에는 뭐 워낙 흔하고 또 뭐 아시다시피 그 뭐 1년 동안 그냥 골프장에 가서 마음대로 치는 것이 그때 돈으로 이제 패스 이렇게 카드를 하나 이렇게 발행해 주는데 150불. 150불이면 1년 동안에 아무 때나 가서 어느 시간 동안 오픈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가서 뭐 골프 스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리 아시잖아요. 예, 거꾸리가 이제 거꾸리를 그러니까 세 가지 아까대로 걷는 거, 그 다음에 골프 스윙, 그 다음에 이제 거꾸리를 하라고 해갖고 거꾸리는 뭐 일반 데는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거꾸리를 한 5분씩 매일 이제 두 차례씩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 해도 문제예요. 너무 오래 해도.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했는데 꼭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고혈압,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꾸리에서 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뇌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예, 그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5분 정도만 해도 허리가 근육이 상당히 이완되고 그 다음에 잘 받쳐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리는 허리 아프신 분들, 이제 백페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쭉 얘기 들어보면은 거꾸리 효과가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리 하면서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허리 강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자연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주 멋있는 돌침대를 하나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침대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침대. 그래서 침대가 너무 오래된 거, 예를 들어 뭐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침대를 쓰고 있다. 한 20년 됐다.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10년 됐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고 너무 우리는 말하면 푹신거린다. 먼저 꺼져 있다. 이것도 허리를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번에 침대를 바꾼다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돌침대로 바꾸세요. 돌침대로. 그 돌침대로 바꾸면은 침대만 바꿨는데 다른 거 안 했는데도 침대만 바꿨는데도 허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돌침대를 굉장히 화려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게 뭐예요, 이게? 네. 별 5개 뭐 하면서, 네. 별 5개 하는 장수 돌침대가 했잖아, 그죠?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꼭 별 5개 할 필요 없어요. 별 1개도. 네. 돌침대는 별 1개도 상관이 없어요. 별 5개까지는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은, 별 5개는 이 침대가 굉장히 화려한데 비싸요. 뭐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뭐 심지어는 뭐 65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런 그냥 보통 돌침대 있잖아요. 보통 돌침대는 뭐 어떤 거는 49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 보통 그거는 또 좀 뭐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쓸만할 거. 왜냐면은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히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가열을 하는데 또 전자파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전자파 정도는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돌침대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고 또 돌침대 살라고 보면은 무슨 맥반석, 무슨 황토,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너무 복잡한데 대부분이 다 수입해서 뭐 중국에서 수입하고 뭐 어디서 수입하고 해갖고 수입하는데 그 돌을 사실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돼. 그래서 황토, 뭐 생황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황토는 중국에서 흙 수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흙이 많고 좋은 흙이 많으니까. 그래서 황토만은 국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토,
또 그 앞에다 생자 붙여갖고 생왕도 이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 데는 한 군데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별 1개짜리도 납품하고 별 5개도 납품하고 다 그런다고 얘기를 그거 제가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모양만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은 뭐 너무 비싸지 않은 거라도 그 쓰시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평평한 데서 그런 말씀하면 그 돌치는 데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바닥에서 주무시면 이제 일어나기가 네? 활동하기 좀 불편하게 가지고 만약에 침대를 쓴다면은 그 돌침대 또 한다면은 이제 황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목 디스크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아주 이 스마트폰, 예? 스티브 잡스 덕분에 지금 뭐 병원만 호황입니다. 호황. 예.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이러고 있고 뭐 지하철을 타도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지하철 상인이 없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말하면 이제 지하철 용어로 뭐 지하철 잡상인이라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쳐다보질 않으니까 다 이러고 있으니까 장사가 안 돼갖고 다 접었습니다. 예. 예. 전부 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청소년 20%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목 디스크 발생 때문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대로 이렇게 이제 목을 잘못 그렇게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하고, 또 이제 뭐 전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컴퓨터를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간 하기 때문에 목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한 대로 뭐 C자 목이니 또 I자가 아니고 일자 목이니 또는 거꾸로 C자 목이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목은 바로 C자 목입니다. 앞에 있는 대로 C자 목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 자체가 바로 그 목 속에 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뭐 동맥이라든지 혈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목이 잘못돼 갖고 일자가 돼 버리면 어떤 분은 잘 모르고서 일자는 더 좋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일자면은. 근데 일자가 되면은 우리가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혈액량이 적어지면은 현기증도 나지만 이 두통이 심해져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현기증이 난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목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위해서 무슨 목이 돼야 돼요? C자 목이 돼야 돼요. C자 목이. 일자 목이 아니고. 그리고 거꾸로 또 C자 목, 아까 이 사람처럼 이 모양이 되면은 뭐가 돼요? 거꾸로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정상적인 C자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목이 굉장히 아프면은 참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되는 이제 받침대에다 그렇게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경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렸을 때마다도 맨손 체조니 무슨 보건 체조니 뭐 해갖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이 체조하면은 정말 무슨 의미도 모르고, 사실 또 크게 어렸을 때는 크게 필요도 없었은, 이제 지금이 오히려 필요한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필요도 없고 귀찮게 한다는 생각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맨손 체조, 보건 체조만 제대로만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했어도 이렇게 잔잔한 병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움직이고, 아까 화분 드는 것처럼 갑작스레 화분 확 들으니까 그냥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우두둑 소리가 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은 움직이다가 허리가 아프면 이게
보통 뭐 담 들렸다고 하고 굉장히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 운동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숨쉬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고 했는데 정말 목 운동은 목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시지 말고 네, 지금 하시지 말고 평소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C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C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돈 안 들고 편한 그 방법은 이렇게 이제 목침이 이렇게 그 반둥근 거 뭐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황토로 만들었다고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그 벽에도 있는데 그렇게 동그란 거를 갖다가 목 뒤에다 놓고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C자로 만들어주면은 물론 그 일자목이 된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C자가 되는 것도 금방 뭐 하룻밤 자고 났더니 편해졌다 이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면은 C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 뭐 그 기능성 베개라고 해갖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그 효과는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는 없는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지금대로 이제 목침 이렇게 그 둥근 목침을 사용해갖고 꾸준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시든지 우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통증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 통증. 뭐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갖고 무릎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루마티스성 뭐 관절염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루마티스 부분은 바로 이제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면역할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따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퇴행성 이제 무릎 관절염은 뭐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연골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서로 뼈끼리 부딪혀갖고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뭐 양쪽 다 갈아내고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티타늄이라고 금속재를 갖다가 그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수술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 그 몸을 이렇게 뭐 그 이물질로 그러니까 인공물로 치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근데 가장 이제 편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무릎 보호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기기만 해도 이제 통증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그 무릎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등산이라든지 심한 건 하지 말고 이제 가벼운 운동으로 쭉 그 단련을 해갖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 근육을 강화를 하면은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힘을 덜 받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면은 이제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평상시에 조금씩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무릎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허리 아픈 거 하고 또 틀려갖고 이 걷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그 EM처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걷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우면은 죽고 걸으면 산다. 모든 만병에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말하면 이제 10,000보를 걸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뭐 어디 뭐 타임지에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보통들 얘기하는 만큼
걷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할 때 그 무릎 아픈 거는 아주 우리 개인적으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릎을 항상 챙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족저 근막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발바닥에 보면은 발바닥 근육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그래서 발바닥에 있는 근육에 근에 그 염증이 생기는 거를 족저 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아마 잘 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흔히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예? 너무 아프다 하는 그것이 왜 아픈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족저 근막염이라고 그렇게 운동선수들도 이 병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흔한 병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이힐을 이제 많이 신는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그 족저 근막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그림은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뛰느니 걷느니 뭐 등산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운동화의 밑창이 굉장히 얇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무슨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만든 거 보면은 밑창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갖고 운동화를 신으면은 이상하게 바닥하고 거의 이렇게 뭐 닿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상태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바로 우리 그 바닥에 있는 그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나 또 많이 걸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일단 밑창이 굉장히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쿠션이 굉장히 좋은 거.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가 지나면은 그 발바닥에 쿠션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그 여성들한테는 50 넘어서 발바닥이 아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쿠션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발꿈치 바로 앞쪽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아픈 것이 보통 아픈데 이게 어느 때가 제일 아프냐면은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디질라고 보면은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면 그게 바로 족저 근막염. 이름도 어렵습니다. 족저 근막염. 예,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해결은 간단합니다. 해결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쓰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뭐 신경주사나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으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조격을 하면 됩니다. 조격을 30분이고 20분이고 꾸준히 하면은 바로 해결이 돼요. 기왕이면은 우리 아까 정리하고 배웠던 EM을 조금 많이 이렇게 첨부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마사지인데 지금대로 요런 모양으로 만약에 발바닥을 마사지 했다고 하면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예, 거기가 아까대로 발바닥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바닥 마사지를 살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풍입니다. 통풍이라고 이제 영어로 가우트라고 하는데 혹시 통풍 들어보셨어요? 통풍? 예. 이것도 지금 거의 불치병, 난치병 중에 하나고 시간 없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치맥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맥은 잘 모르시죠? 이게 잘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이게 잘 모르셔야. 예. 치맥하고 너무 친해지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폭계 교인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치맥은 치킨하고 플러스 맥주를 보통 치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치킨하고 맥주, 아니면은 뭐 소주하고 뭐 삼겹살, 이런 식으로 육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술을 곁들였을 때 생기는 이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몇 번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뭐 하나 채울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가,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통풍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옆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아픈 정도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 분인데, 그분도 뭐 치맥을 많이 드시는 분인데, 한번 저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아기 낳는 거에 10배 정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봤냐고 했더니 낳지는 않아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10배는 아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술하고 맥주하고 아니면 육식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물도 뭐 산성수, 알칼리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한 거예요.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이제 산성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뼈에 쌓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산인데, 보통 요산은 이제 우리 신장에서 잘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처리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요산이 뼈에서 쌓이고, 거기에 이제 결정이 생깁니다. 근데 쌓이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 생기는데, 특히 지금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발 있잖아요, 발. 엄지발 거기에 생기는 게 제일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요산이 생기고, 그거 결정화되면은 아주 폐쭉한 이제 결정체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통증이 말도 못하고, 이 통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어올라요. 이렇게 부어올라가지고, 참 이것만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세미나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우트 때문에 뭐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해결 방안은 물론 뭐 요산 수치를 줄이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쉽게 잘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먼저 나왔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수를 마시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이시스 8.0인데 특정 물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외부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의 답은 알칼리수를 꾸준히 먹고, 이제 저희 같으면은 이제 보통 알칼리수, 저희는 이제 농축된 알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축된 걸 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알칼리수만 먹어도 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농축된 걸 먹으면은 한 열흘이나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칼리수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시스 8.0이라고 하는 거예요. 8.0 자체가 이제 pH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되면은 약알칼리고,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이제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H가 7.4. 그러니까 약알칼리고, 이게 조금 더 알칼리가 좀 높기 때문에, 기왕 알칼리수로 드시려면은 이제 아이시스 8.0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예고했던 그 생리통 부분은 제가 그냥 빨리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긋지긋한 생리통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학교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원인도 또 보통 많은 게 그래서 원인을 가지고 뭐가 좋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진통제를 많이 쓰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식초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식초를. 예, 그래서 식초는 제가 여기 특정하게 홍초로 했는데 홍초가 아니더라도 홍초가 아니더라도 백년처럼인가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저쪽에 일본에서 나온 흑초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식초의 기준은 초산이 4% 이상이 될 때 식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감식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을 이제 발효시켜 보면은 이제 4%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리통으로 드시려고 그러면은 약간 시큼한 맛이 나올 정도로 해갖고 어떤 것도 좋아요. 홍초도 좋고 백년처럼도 좋고 흑초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발효 어떤 식초도 상관이 없는데 약간 시큼한 정도로 되면은 식초 자체가 자국 내에 어떤 긴장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완화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원인이 한두 자궁 근종까지 여러 가지 말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동안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메일을 쭉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이만한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러고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 내려오면서도 말씀드린 이 식초만 해도 아까 EM뿐만 아니고 식초만 해도 정말 자연으로 보면은 진짜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이 식초를 어느 부분에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할까 하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만 모셔놓고 제가 식초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는데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식초에 대해서만 서서 할 정도로 식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식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식초도 EM 못지않게 EM도 아까 건성건성 다 넘어간 거지만 식초도 그만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다면은 제가 농담으로 식초 학생들 돈 어려우면은 마트에 가면은 제일 시식 많이 하는 게 식초잖아요. 예? 홍초니 뭐니 서로 먹으라고 그것만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하루 먹을 거 다 먹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여간 식초를 먹어서 나쁠 것이 없으니까 일단 드시고 나중에 제가 식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다리를 꼬면, 예. 분명히 저도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지만 다리를 꼬면은 물론 건강에 안 좋고 뭔가 하여간 찝찝하지만 그래도 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다리를 꼬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여간 어쨌든 지금 척추 아까 얘기대로 척추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는 사실이고 또 엑스레이 상으로 봐도 똑바로 있을 때하고 틀어지면은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도 다 틀어지는 그런 것이면 그렇다고 지금 말씀대로 한번 다리를 꽈다고 그래갖고 갑작스레 허리가 아파지고 골반이 아파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수십 년을 쭉 이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려 있으니까 이 정맥이 올라가질 못하고 거기서 눌려갖고 이런 이제 하지 정맥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고, 더 진짜 심각한 거는 얼굴이 꼬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리를 꼬면은 척추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얼굴도 같이 틀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렇게 식당에서 보면은 뭐 남자분들은 잘 안 그런데 여자분들은 다리를 꼬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면 장이 틀어져 갖고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변비도 되고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꼬면 얼굴도 꼬이고 건강도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혹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10번 꼬던 거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을 이제 맞추려고 지난번에 4시까지 했더니 굉장히 앉아있기 힘드신다고 해갖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시간 맞춰서 막 끝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뭐 여러 가지 병들 뭐 얘기를 했는데, 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 오늘 이제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이제 8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저는 참 이 잠언 3장 5절 뭐 전부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 이거를 암송하면서 사실 이제 기도하고 앞으로 또 나머지 제 일생을 참 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양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여러 가지 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통증 얘기했는데 더 뭐 어깨 아픈 근막 통증 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고 이건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이렇구나.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만고 이걸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약이 되고 또 우리 고쳐주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바로 그러니까 오늘 다 뼈 문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새롭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이제 또 오랫동안 뭐 몇십 년 하면서 정말 치유되는 현장도 많이 봤고 했는데 뭐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더 많은 걸 보셨겠지만 저는 가장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곱추 있지 않습니까? 곱추 아시죠? 지금은 곱추가 보기가 힘들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들 중에 곱추도 있었고 또 어른들 중에 곱추가 많아갖고 많이 봤는데 곱추가 펴져가지고 정상인이 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성령의 치유 중에서 가장 놀랐던 하나예요. 예, 그 분이 뭐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공주대학교에 음대 성악과 교수 있잖아요. 예, 백기현 교수님. 그분이 곱추 성악으로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갖고 이제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참석하자고 해갖고 마지막 소원으로 부흥회 그 한번 같이 가자고 하고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성령 치유 받아가지고 곱추였던데 보통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거 여태까지도 아직도 간증 테이프가 있고 그분 그 테이프가 있고 또 실제로 또 집회에도 참석하고 들어봤는데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그거 비하면은 아유 허리 아픈 거 아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리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고 손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아니 곱추가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3일 동안을 문질러 갖고 허리가 곱추가 다 펴지고 목을 막 잡아다녀 가지고 목이 정상으로 가요. 곱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쓰기 위해서 여태까지 55년 동안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뼈도 참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저한테 들은 거는 상식이고 정말 의지할 거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 의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하셔갖고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